각 직무별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기획 문서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문서 작성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해서 뭐 인터뷰해서 얻은 어떤 글이 아닌 그런 내용들을 문서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뭐 웹화면인 경우 웹화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앱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문서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획서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툴들의 사용을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파워포인트에 M 모양 그대로 이렇게 PPT를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원하는 웹이나 앱의 화면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툴들이 프로토타이핑 하는 툴이거나 이제 UI를 만드는 툴인데, 그런 UI나 프로토타이핑 하는 툴들이 대표적인 게 뭐 플린토, 어도브에서 만든 XD 같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전공자가 지원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또 산업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을 도와주는 IDE를 잘 쓰셔야 합니다. 이게 IDE가 통합 개발 환경이죠. 뭐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무료 툴도 있고, 이제 유료 툴들 중에서는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툴도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계정 그 이메일 계정으로 인텔리제이의 그 무료 라이센스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전 관리를 하는 깃에 도움을 주는 소스트리라던가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잘 다루기 위한 워크벤치 같은 이런 툴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자, 유사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만 되겠죠.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버와 네트워크를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고 그대로 구성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구성도를 작성하는 업무도 있는데, 구성도를 작성하는 것도 나름의 툴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서버 접속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윈도우 PC는 많이 써봤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보통 이제 리눅스나 큰 기업에서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쓰거든요. 이런 운영체제를 쓰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버 접속 툴들이 있고, 서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인프라 쪽은 보통 정보통신 하신 분들은 네트워크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유사 전공하신 분들 중에 뭐 전자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기계나 이런 분들도 인프라 엔지니어로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QA 같은 경우는 문서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검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테스트 프로세스를 확립했다고 해서 그 테스트를 일일이 손으로 다 하면 너무 힘들겠죠. 자동화를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검증 툴들이 있어요. 뭐 셀레니움이나 테스트 위즈 같은 이런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툴들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좋죠. 비전공자나 뭐 전공자는 상관없이 다 많이 하고요. 대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을 해야 되고, 기획된 문서를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 QA 직무에 좀 어울리신다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업무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업무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입수나 적재 같은 로직을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정합이라는 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곳에서는
사용자 아이디가 B인데 C라는 곳에서 같은 서비스인데도 이 사용자 아이디가 BB가 아니라 BB1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추는 데이터 정합성이 중요하고, 그런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 좀 꼼꼼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RD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뭐 MySQL이라던가 오라클 같은 MS SQL 같은 DB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RDB도 잘 다뤄야 되지만 요즘에는 하둡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주로 ETL 툴이라고 표현하는, ETL이란 말 자체가 추출하고 전송하고 적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할 줄 알거나 SQL 실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다음 업종, 내가 금융인지 공공인지 서비스인지 뭐 쇼핑몰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수학과이신 분들도 많이 하고 전공자이신 분들도 많이 합니다. 꼼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둡 에코시스템 자체가 인프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지어서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가 주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처리 능력이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해야 되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런 업종 이해력이 필요하고, 다음 그런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학적인 툴이, 고전적인 통계학적인 툴이 있고요. 스팍이라고 하는 이제 하둡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데이터 처리에 조금 더 유연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툴들이에요. 라이브러리가 좀 많죠. 대부분 이런 데이터 분석가는 통계학과 출신이 많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계학적인 지식과 인문학적인 지식, 사회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에 봤을 때 이런 의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를 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석박사급의 어떤 인력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사로 통계학을 나오신 분들이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에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 편이다라는 거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인데 이제 기술 영업 같은 경우는 제작한 서비스나 시스템을 외부에 판매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PT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제품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프리젠테이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잘 보여줘야 되니까 문서 작성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양한 회사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영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전공을 무관하게 이제 많이들 뽑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당연히 사회력이 갑이 되겠고,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영업은 신뢰가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고객이나 상대방과의 뭐 약속이라던가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